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7년 11월에 설립돼서 2000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생명공학과 진단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인데요. 랩 오너칩 기술 기반의 현장 진단 의료기기와 생명공학 연구기기를 미국의 서모피셔사, 펄킨 엘머사와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제휴로 체결해서 OEM과 ODM 방식으로 생명공학 연구기기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1%인 관계로 영업력의 대부분을 해외에 집중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일본과 영국, 미국 등의 유통망 구축을 통해 제품의 판매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57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 당기순이익 7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68%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비롯한 재외진단 의료기기 사업 호조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나노엔텍의 기업 개요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수도 계약은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매각했다는 공시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입니다. 양도인은 SK스퀘어고요. 양수인은 JNW 파트너스입니다. 양수도 주식수는요 760만 주, 한 주당 가액은 7,631원입니다. 전체 양수도가가 580억 원에 대한 규모인데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 SK스퀘어는 보유 주식 760만 주에 대해서 한 주당 7,631원의 가격으로 JNW 파트너스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는 2022년 7월 19일이고요. 총 양수도 금액은 580억 원입니다. 양도인 SK스퀘어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입니다. 계약금은 해당 사항 없다. 계약금이 없는 조건입니다. 잔금 580억 원을 2022년 9월 19일에 주식 인도와 함께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변경 예정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사죠. JNW 파트너스입니다. 투자 판단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의 예정 소유 주식수는 잔금 지급 완료 시 기준이다. 변경 예정의 최대 주주의 예정 소유 비율은 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 총수 2,600만 주의 이 비율로 이제 환산했다. 계약 일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체결일입니다. 양수인 JNW 파트너스는 본건 양수도 거래 종결 전에 양수인이 업무 집행 사원으로서 기간 전용 사모집합 투자 기구를 설립하고 동기간 전용 사모집합 투자 기구에 양수도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할 예정이며, 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JNW 파트너스가 사모집합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돈을 담아서 인수한다. 즉 펀드를 조성해서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의 지위는 JNW 파트너스인데 최종적인 딜 클로저, 딜의 양수도 계약의 종결은 이 사모집합 투자 기구를 통해서 완료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나노엔텍의 최대 주주가 SK스퀘어에서 JNW 파트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모펀드로의 매각이 그럼 나노엔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이 공시가 사실상 나노엔텍이 SK텔레콤의 자회사였죠. 지금 SK스퀘어죠. 네.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나노엔텍이 다시금 SK그룹 안에서 떠나서 이게 사모펀드사로 간다. 자, 앵커님, 제가 단순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SK그룹 안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모펀드 안에 있는 게 좋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어떠시죠? 저라면 그래도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네. 누가 봐도 알 법한 SK그룹 안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룹사의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사 자체에서 BM이죠.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가 좀 주력 집중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나노엔텍이 그룹사 안에서의 외형 가치를 좀 잘 키워간다면
솔직히 뭐 이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고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 네. 대규모 자금 조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시너지 관점에서 이 든든한 그룹사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했는데 이게 지금 상에서는 SK텔레콤이 나노엔텍을 종속회사로 편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엑시트 매각의 관점에서는 투자 차익을 얻고 끝내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금 매각 차익이 한 250억 원 정도의 매각 차익을 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매가가 580억 원이니까 지금 250억 원이라면 뭐 상당한 매각 수익을 좀 기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그룹사 안에서 사업 정리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데 이게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고 해서 굉장히 나쁘고 사모펀드로 가면 기업이 훼손되고 이런 가치는 또 아니죠. 사모펀드라는 것은 기업을 인수해서 다시금 기업의 외형 가치를 더 잘 만들어서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죠. 통상적으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회사의 가치를 2배 내지 3배까지 키워서 매각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는 SK그룹 안에서의 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는 측면과 반대로 사모펀드로서의 이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나노엔텍의 가치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건도 좀 충분하지 않겠니까.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의 관점에서는 지금 SK그룹의 사업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나노엔텍의 어떤 관점이 좀 잘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SK 케미칼과 나노엔텍의 관계에서 사업적인 시너지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아니면 뭐 SK 그룹 안에 있는 뭐 바이오 회사들과의 어떤 접점을 좀 만들어 간다면 괜찮은데 지금 SK 스퀘어 안에서의 사업 시너지는 좀 다소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매각 이후에 네. 밸류에이션 가치에 좀 주목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전망해 봅니다. 나노엔텍 입장에서는 열심히 저울질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려면 이쪽이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노엔텍의 사업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이 유럽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요? 네, 내용을 지금 보면 회사 최근 보고서 중에서 항상 정기 보고서, 최근 분기 보고서, 이번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온 반기 보고서가 최근에 정기 보고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셈이거든요. 지금 1분기 보고서 내용 안에서는 사업의 내용, 2번 사업의 내용 중에서 주요 제품의 서비스 그리고 매출 및 수주사항 이 두 가지는 한 번씩 꼭 들여다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입니다. 흔히들 뭐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오인하고 있는데 물론 진단 시약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주력 제품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죠. 현장 진단을 좀 용이하게 하고 있는 제품인데 바로 이런 제품이에요. 지금 이 프렌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랩 오너칩 기반의 형광 분석 면역 진단 시스템이라고 좀 불리는 장치입니다. 이게 이 키트를 통해서 이 타액이나 혈액이나 뭐 호르몬 수치 등을 이 기계에 넣어서 이제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전립선 질환, 남성 호르몬, 갑상선 그리고 비타민 D, 감염성 질환, 염증, 응급질환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지금 관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서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보면 아 이런 제품 만들고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다 보면 깊게 우리가 파고들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회사는 지금 프렌드 시스템의 이 미국 FDA 인증 현황을 좀 추진한 바 있었죠. 지금 이게 인증 일자인데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에 코로나19의 이 체외 진단, 현장 진단 프로그램까지 모두 반영이 된 수치가 좀 있었는데 해당 제품 라인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충분하는 점, 이 점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최근의 관점에서는 뭐 유럽의 인증 절차도 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인 국제 표준은 미국 FDA에서 승인이 좀 된다면 유럽의 인증은
거의 뭐 쉽게 좀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뭐 나노엔텍은 원격 진료 테마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눈에 좀 많이 좀 말씀드렸던 그리고 강조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돈을 소위 뭐 긁어 모았죠. 네. 2년간 많은 돈을 긁어 모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1분기에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좀 쓰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자, 이게 그 관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어떤 이 특수 효과를 좀 봤던 기업들이 막대한 이 현금 창출 능력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했는데 주가는 바닥권 영역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언제쯤 추세가 좀 바뀌어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하는 관점에서 지금 진단 시약을 코로나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게 풍토병으로 좀 자리 잡는 상황에서 이게 판로가 좀 있을까? 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창출된 자금으로 제2, 제3의 신규 사업 내지는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좀 중요하다. 그런데 나노엔텍은 코로나19의 진단 시약에 너무 포커스가 좀 맞춰 있지만 이 회사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판매율이 좀 증가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점진적으로는 코로나19는 이쪽 이 진단 시약의 일부분이었다. 전체적인 부분, 갑상선 호르몬 수치 검사, 그 다음에 염증, 감염성 질환, 응급 질환에 관련된 체내 단백질을 활용해서 현강 면역 현장 진단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은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초과해서 기타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로가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성장성을 겸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노엔텍의 경우에는요, 이미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판매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코로나19에만 집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노엔텍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투자 전략 잠깐 보기 전에 실적을 잠깐 볼게요. 지금 1분기 실적 기조는 전년 1분기 대비해서 99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억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18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회복이 좀 관건일 텐데 나노엔텍이 코로나19의 특수 효과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실적이 좀 감소한 것인가? 자, 이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바이오 사업 부분, 특히 의료기기 사업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때 사업의 관점을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만 좀 판단을 좀 많이 했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적용 요소가 A부터 B까지만 사용했다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네. 지금은 이제 D, E, F 확장성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자, 이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회사는 체외 진단 시약의 어떤 진단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창출 능력과 미국에서의 이 추가적인 인증을 좀 득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좀 더 키워갈 수 있다면 성장성을 어느 정도 좀 겸비할 수 있는 수준은 맞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차트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200원 1.9% 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사모펀드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우려감으로 좀 작용된 것인가. 자, 크게는 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SK그룹으로서의 어떤 이탈이 굉장히 회사 가치가 좀 훼손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 있고 반대로 사모펀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 차트는 일봉상 주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좀 가져오지 못하고는 있지만 점진적인 관점에서의 이 다양한 시약 관점, 이 파이프라인, 이 승인, 즉 이 진단 시약의 이 미국 FDA 승인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성장성을 좀 겸비한 자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어떤 이 투자 메리트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5,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5,000원에서 5,300원, 5,000원에서 5,300원이 돌입된다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노엔텍은 실적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최대 주주 변경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점진적으로는 사업의 확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5,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자 관점에서는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의 구간에 도래한다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나노엔텍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6년 9월에 설립돼서 199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수첩 및 다이어리, 노트류 등의 인쇄 제조 및 판매인데요. 단일 품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동종업계 최대 업체로 주문 생산 방식의 25%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출을 통해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로 인해 비수기가 긴 업종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인쇄 및 제조 부문 94.3%, 상품 매출 4.5%, 기타 1.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443억 원, 영업 손실 18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9%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과 손익이 감소했고 투자 부동산 매각으로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양지사의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은 주가가 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이게 왜 주식이 오릅니까? 왜 떨어집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네. 회사는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즉 주가가 올랐는데 이 공시 규정상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7월 20일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좀 이 공시를 통해서 물어봤고요. 회사는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중요 정보 없음. 일단 답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확정, 두 번째 미확정, 세 번째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인데 확정은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이러한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확정 공시를 좀 제출하는 뭐 자금 조달이 있고요. 뭐 무상증자를 결정하거나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시 규정상의 어떤 이슈가 좀 있을 때 확정 공시를 좀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미확정 회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시사항으로 좀 확정된 내용은 없다. 자, 이게 미확정 공시. 지금처럼 중요 정보 없으면 아무 이유가 없다.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답변 내용은요. 당사는 조회 공시 요구에 관련돼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서 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고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돼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자, 이에 대해서 뭐 재공시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양지사가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상증자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사실 부각이 좀 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사도 무상증자를 좀 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기대감을 수반했지만 회사는 뭐 즉시 답변을 했었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 주식이 오르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중요 정보가 없다고 했는데 무상증자 또 공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시에 제척기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1개월간은 회사가 자금 조달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 관련된 공시 규정상의 이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공시가 나왔다면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이죠. 조회 공시를 번복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양지사의 주가 상승은요, 높은 유보율에 따른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보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지수가 좀 급락하게 되고 조정장세에서 주도주 내지는 뭐 테마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최근에 무상증자를 사실상 인위적인 테마의 기대감으로 편승시켜서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한두 번 작업하고 싹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상증자가 보유자 관점에서 뜻하지 않게 내가 미리 보유했는데 무상증자가 발표가 되고 주가가 올랐으면 보유 관점이 왔지만 이미 무상증자를 결정했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때 매수를 하면 이게 고점이다. 권리락 맞고 무상신주가 들어오는 시점에 막대한 지분이 풀리는데 이게 왜 호재입니까? 고점에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조그만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우리가 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무상신주가 유통되는 시점에서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좀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크고요. 최근에 뭐 한 주당 7주 주고 5주 주고 뭐 3주, 2주 이렇게 주는데 무상신주가 많이 유통된다는 것은 사업 이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적정한 유통직수를 좀 초과해서 이 거래가 되면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 기화를 통해서 유보율, 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좀 합한 이 수치가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즉 자본의 잉여 상태를 의미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큼 있느냐. 자, 이를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총계 부분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들을 검증해서 아 이게 많이 쌓였으니까 무상증자 해도 괜찮겠다라고 좀 접근을 하는데 회사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무상증자라는 게 과연 이 당시만 좋은 것인가 이후에도 좋은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후에 좋은 것은 아니다. 막대한 지분이 풀린다는 것은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것이죠. 주가의 희석 가치가 좀 불가피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의점을 가져갔던 게 최근에 이런 부분이에요. 양지사, 뭐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를 한다더라 생각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회사는 중요 정보 없고 검토 사항이 없다라고 좀 발표를 하니까 주식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흐름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다소 인위적인 주식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고점에 뭐 매수할 이유는 없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무상증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요. 무상증자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이미 뭐 공시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거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양지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분기보고서 좀 보면 양지사는 뭐 그동안에 좀 이력이 좀 많았어요. 과거에 주권거래 정지 상태가 좀 오랜 기간 있다가 최종적으로 거래지가 된 이력이 좀 있었고요. 지난해 3월에는 사실상 이 감사보고서를 좀 지연 제출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좀 지정된 이력이 좀 있었죠. 네. 회사가 감사보고서 자체가 좀 지연되는 것은 회계상의 검토 이슈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사보고서가 좀 지연 제출되고 있는 이 상황을 회사가 뭐 감사 과정에서 좀 뭔가 복잡한 일이 있겠지 대수롭지 않게 좀 판단을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지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의 이슈가 회계 장부상에 많이 있다는 뜻이죠. 대다수의 기업들이 회계감사 기간을 적정하게 빠르게 수감을 받게 되고 감사보고서를 적정한 시점에 좀 잘 제출하는 것까지 비교된 상황인데 어찌됐든 양지사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뭐 적정 제출 좀 한 상태고요. 최근에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보고서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요. 전년 동기 대비 362억 원의 매출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37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억을 기록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16억을 기록하면서 손익은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좀 감소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좀 차지하더라도 사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의 어떤 성장치는 여기서 크게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간다는 어떤 그림보다는 또한 경기 침체의 어떤 이 반영 효과도 좀 크죠. 기업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사실상 뭐 다이어리나 수촉 같은 이 제작은 좀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게 경기 지표에서 기업도 순이익이 좀 많이 증가되는 시점에서는
뭐 다이어리라든가 뭐 고객 상품들을 좀 많이 준비하면서 판매 호조로 좀 작용될 수 있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로 좀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 1분기 기조효과만 갖고는 아직 뭐 손익의 감소 요인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지사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확장한 부분은 없지만 다소 손익의 감소 요인을 가져간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차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5.31% 하락한 11,600원의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요 구간이죠. 지금 기대감한 수반에서 이게 악질, 단타 세력들이 시원하게 해먹고 나간 자리예요. 그런데 회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중요 정보가 없다는 뜻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주식수도 아닙니다. 지금 상장 주식수가 1,590만 주인데 1대1 주를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주가 넘는 이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버거운 수치가 될 것이죠. 지금 이 시가총액도 전일 기준 1,957억인데 상당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요력 안에서 여기서 확정성을 가져간다?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양지사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 기대감을 수반해서 매수했다면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9,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9,4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종 매수 관점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익의 감소 요인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 지켜보는 것도 좋기는 하겠다라고 의견 덧붙여 주셨고요. 그래도 이번 무상증자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할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9,400원이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40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양지사 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노엔텍과 양지사 두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